네, 안녕하세요. 에투스 수학 김동환입니다. 자, 드디어 2022 수능 드디어 마무리가 다 됐는데 이제 수능을 끝난 학생들 모두 수험생들은 모두 다 일단 고생하셨고 아마 내 생각에는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을 친 당사자들이 아니라 아마 내년에 수능을 칠 예비 고3인 친구들이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사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수능을 친다면 수능을 치고 나서 내가 쳤던 수능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뭐 한참 뒤에 다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오늘 당일날 수능 해설 강의를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년에 시험을 치게 될 예비 고3 학생들일 거고 아마 이 해설 강의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는 당연히 풀어봐야지. 그치? 수능 문제 풀어보면서 아, 올해 수능은 이런 트렌드로 나왔구나. 그렇다면 나는 내년 수능에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며 아마 이제 대부분의 예비 고3인 친구들은 그래도 수원, 수투는 거의 다 공부를 했을 거고 당연하지.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뭐 확통이나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그래도 얼추 그래도 공부는 좀 한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그러면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실력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일단은 올해 수능의 문제 난이도 정도는 내가 나중에 총평 가서 다시 또 얘기를 할 거고 그건 따로 영상을 업로드해야 할 건데 좀 쉽게 나왔어요. 수원수투 특히나 수원수투가 굉장히 쉽게 나왔고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15번 문제 있잖아. 원래라면 객관식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킬러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반해서 너무 쉽게 나왔어. 사실 2분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1분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왜냐면 문제 자체가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지문이 애초에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그러면 지문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난이도가 더 쉽게 나왔다는 뜻이니까 나중에 15번 문제는 같이 보도록 하고 우선은 선생님이 주요 문항 12번은 사실 쉬웠는데 여러분들이 좀 당황했을 법한 문제인 것 같아서 내가 12번은 그래도 가져왔어. 오케이? 그래서 12번부터 14번, 15번 순으로 쭉 진행을 하도록 할 거야. 오케이? 자, 우리 12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문제부터 한번 먼저 읽어주도록 할게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연속이라는 말 되게 중요하지.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식을 만족한대요. 그 다음 함수 fx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래. 그 다음에 뭔가 이 함수값들을 구해보라고 하네. 그러면 봐봐. 함수의 식이 나와 있진 않아. fx가 뭐 a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fx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찾아내야 될 텐데 왜냐면 마이너스 3분의 4, 0, 2분의 1을 대입한 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일단 이 식을 조금 풀어서 이 fx가 도대체 뭐를 뜻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찾아봐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요건 잘했을 것 같아. 뭐냐면 이게 fx의 제곱이 공통적으로 묶여 있고 얘도 x제곱이 공통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둘이를 묶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지? fx의 제곱으로 묶으면 요게 fx-1이 남고요. 여기서는 x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자. 그러면 똑같이 fx-1이 나올 테니 fx-1, fx-1 공통인수이니까 다시 묶어서 이거를 정리를 해봤더니 어떤 식이 나오더라? 중요하니까 그냥 한색으로 일단 할게. fx-1로 묶었더니 f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고 얘도 인수분해가 돼서 fx 플러스 x fx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0이 된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해석을 해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각각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된다는 얘기겠지. 다시 말해서 fx가 1이 되거나 자, 다 성립을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곱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fx 더하기 x가 0이거나 다시 말해
fx가 마이너스 x가 된다는 얘기거나 또는 fx 마이너스 x가 0이 된다는 얘기니까 fx가 x가 된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무슨 의미야? 자, 봐봐. fx가 1이 되거나 fx가 마이너스 x가 되거나 fx가 x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를 그래프로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잘 봐. 자, x축 그려보고 y축 그렸을 때 fx는 1이니까 y는 1과 만난다는 얘기지. 자, y는 1 한번 그려볼게요. y는 1. 그 다음 fx는 마이너스 x니까 y는 마이너스 x 한번 그려볼게. y는 마이너스 x. 요렇게. fx는 x라는 뜻은 y는 x랑 만난다는 얘기니까 y는 x를 그려볼게요. 자, 요 셋 중에서 하나랑은 무조건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뭐 일단은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해보면 여기가 1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봐봐. 잘 봐봐. fx의 최대값은 1이래요. 그 다음에 fx의 최소값은 0이래. 다시 말해서 여기가 1이야. 그럼 1보다 커질 수는 없는 거고 여기가 0이니까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요 위에 있는 요런 부분들은 다 필요 없는 친구들이야. 요 아래에 있는 것도 필요 없는 친구들이고 요것도 필요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 요것도 필요 없는 친구들이야. 따라서 남은 그래프의 모양이 요건데 적어도 우리가 요거 사실은 알 수 있겠다. 뭐 x가 마이너스 1보다 이전인 상황에서는 쓸 수 있는 그래프가 요거밖에 없잖아. 그치? 아, 요때는 fx가 요때는 될 수 있는 fx가 1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두 갈래 길이 생기는데 요로 갈지 요로 갈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최소값이 0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0의 함수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요 위로 가는 순간 0을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아래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럼 여기가 최소값이 0이 생길 거니까. 그 다음 그대로 따라 올라가서 이제는 요거밖에 없겠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네. 바로 이 보라색의 모양이 y는 fx의 형태가 되겠다. 자, 연속함수이고 모든 걸 다 만족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결국 f-3분의 4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요 위치가 될 거고 그러면 함수값은 얼마? 1이 될 거네. 자, f0은 얼마? 0. f2분의 1은 얼마? 여기가 y는 x 형태니까 2분의 1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튀어나오고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다? 2분의 3이 되겠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되게 단순한 형태인데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생각을 조금 하는 게 아마 생각을 못하는 친구들이 이 문제를 조금 당황했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서 선생님 12번을 가져왔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우리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4번 문제는 사실 우리가 속도, 거리, 속력의 개념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수투 뒷부분이지, 그치? 미분 다음에 나오는 부분. 그 개념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근데 그 개념을 모른다면 아마 이 문제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수도 있어. 그래서 해석만 조금 제대로 해보자. 그거에 맞춰서. 자, 14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T가, 그러니까 XT는 위치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야. 그지? T의 T-1의 AT 플러스 B고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 이거 무슨 함수? 그렇죠. 3차 함수네, 3차 함수. 자, 그 상황에서 자, 조건이 주어졌어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요 식을 만족한대요. 뭔지 바로 알아야지. 뭐야 이거? VT의 절대값, 속도의 절대값. 뭐죠? 그치? 속력이지, 속력. 요거는 속력을 뜻한다. 자, 근데 그 속력을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했다는 것은 t가 0에서 1까지의 뭐를 뜻하는 것과 같다? 이동 거리를 뜻하는 것과 같더라. 다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이다.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요거.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역,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오 라고 하는 건데, 일단 기역부터 바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0에서부터 1까지 VT를 적분한다. 즉 VT의 절대값을 적분하는 건 이동거리지만 속도를 적분하는 건 바로 뭐더라? 위치 변화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배울 때 이동거리는 항상 뭐야? 0보다 크다 혹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죠? 그 다음 위치 변화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치? 그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위치 그래프가 3차 함수니까 우리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여러분들 수원 수투의 대부분 다 함수의 내용이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습관들은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0과 1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b를 근으로 가질 테니, 자, 3차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그릴 텐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일 수 있겠지. 그 다음 요런 그래프의 모양도 나오겠다. 자, 3차 함수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0과 1 사이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예 왼쪽으로 간 경우도 있겠지. 자,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여기로 왔고 0, 1. 선생님, 접할 수도 있잖아요. 접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접하는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야. 그건 내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형태가 그려질 텐데, 자, 기억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속도의 적분, 다시 말해 위치 변화가 0이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맞는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가 0에서부터 1까지를 얘기할 거니까 0, 1 지점을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위치 그래프야. 그러면 이 친구들의 함수값들이 위치를 나타낸다는 것이고 0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다시 0으로 도착한다는 얘기네. 즉 위치 변화는 0에서부터 0까지. 뭐야? 0이네. 그러면 요 형태일 때는 기억이 맞겠다. 그죠? 자, 요 형태도 한번 봅시다. 당연한 얘기야. 자, 0일 때의 함수값과 1일 때의 함수값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 함수값은 위치를 뜻하는 거고 이것도 위치를 뜻하는 거잖아. 0에서 0으로 왔으니까 뭐야? 위치 변화가 0이다.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0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이 뭐를 뜻하는 거다?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0에서 0, 0. 위치 변화는 뭐다? 0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니은을 풀 건데, 니은 봐봐. xt1의 절대값이 1보다 큰 t1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지금 함수값의 대소 비교를 나타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함수값의 위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지금은 함수값의 위치를 전혀 모르잖아. 그죠? 이게 함수값이 얼마인지, 이게 함수값이 얼마인지, 이게 함수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것부터 먼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요 조건 있지. 뭐? 이동거리가 2라는 조건을 아직 안 썼잖아. 그래서 그 조건을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잘 봐. 이동거리랑 위치 변화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고 0에서부터 1까지 이동거리는 여기서 어떻게 가는지 잘 봐. 0에서부터 여기 지금 최대잖아. 극대잖아. 극대. 그러면 0에서 출발해서 위치가 요까지 올라가겠죠. 그지? 그 다음 다시 어떻게 돼? 요까지 내려오지. 요게 이동거리잖아. 이해되니? 요게 이동거리니까 요게 합이 얼마다? 2다 라는 얘기고, 그러면 요 하나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서의 함수값의 위치가, 여기서의 위치가 바로 뭐가 되겠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괜찮니? 자, 그러면 세 번째 것부터 먼저 보자. 얘도 마찬가지야. 0에서부터 1까지의 이동거리가 2라는 얘기는 봐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그 거리가 얼마다? 2라는 얘기니까 하나의 거리가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다시 말해서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이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함수값이. 자, 그럼 두 번째 거 볼게. 0에서부터 1까지 이동 거리를 내가 살펴볼 건데, 자,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예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요게 이동 거리가 되겠다, 그지? 그러면 요거 하나, 둘, 셋, 넷, 이거의 합이 2라는 얘기고, 그러면 요거가 어차피 두 개가 같고 요거가 두 개가 같으니 따라서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요만큼의 거리가 얼마가 되겠다? 1이 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니은 xt1의 절대값이 1보다 큰 t1이 0과 1, 열린 구간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xt1 절대값이 1보다 큰 거, 여기가 1이라며 1보다 큰 t1 값 존재해? 안 존재해? 안 존재하잖아. 다 y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해되니? 얘도 마찬가지야. 요 거리가 1이라는 얘기는 요 사이에 있는 값은 1보다는 더 작다는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1보다 작은 값들만 존재하지 1보다 큰 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절대값이 1보다 큰 친구라고 했는데 얘는 절대값이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요거 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접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똑같이 성립하게 되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디귿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t가 0과 1 포함한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자, 중요해. 모든 t에 대해서 xt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하여, 봐봐. 0을 포함하고 1을 포함한 요 사이에 대해서 xt의 절대값이 1보다 다 작대. xt가 1인 곳이 있잖아. 어디? 극대인 지점은 1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디귿의 조건에 해당이 되니 안 되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형태는 디귿에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절대값이 1인 친구가 어디에?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도 안 되죠. 그러면 디귿의 조건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바로 어떤 형태? 그렇지. 2번의 형태만 디귿의 조건에 해당되고, 그러면 디귿의 이 결과값은 2번의 결론에 달려있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한번 볼게. 디귿에서 xt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모든 t가 다 있네. 다 성립하네. 자, 그랬을 때 xt2는 0을 만족하는 t2가 열린 구간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뭐야? 존재하잖아. 어디? 여기 존재하잖아. 그치? 요게 뭐가 되겠다? 바로 t2가 되겠다. 함수값이 0인 구간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다. 오케이? 접하는 경우에도 어차피 1번과 3번의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어차피 조건 자체가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 답은 뭐가 되겠니? 기역과 디귿이 되겠다. 오케이? 우리 지웠다가 15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어서 15번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앞서서 설명했듯이 15번 문제 자체가 원래라면 객관식 중에서 킬러 문제로 나와야 되는데 되게 쉬워. 되게 쉽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문식으로 되어 있잖아. 지문이 주어져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이 문제를 풀 필요 없이 그냥 지문에 나와 있는 거 순서대로 그냥 쭉 풀기만 하면 되니까 빈칸 앞에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만 확실하게 캐치하시면 진짜 쉽게 풀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쭉 읽지도 마. 그냥 한번 중간에 볼게. A, B가 K래요. 자, 여기 K. 자, 그 다음에 뭐 위의 조건에 의해서 뭐 BO2랑 O1D가 2루트 2K래. BO2가 어디 있어? 요거. 요 길이. BO2 요 길이가 2루트 2K래. 그 다음에 O1D가 어디 있어? O1D 요거.
아, 이게 뭔가 합동이니까 뭔가 주어졌겠네. 2루트 2K. 요렇게 나타낼 수 있대요. 오케이, 좋아요. 자, 질문 한번 봅시다. AO2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AO2의 위치 한번 표현해 볼까? AO2가 어디 있어? AO2. 아, 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네. 근데 지름의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주어진 게 K랑 2루트 2K야. 그리고 1이야. 지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요거 직각삼각형. 바로 보이잖아. 그지? 90도. 그러면 당연히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8K제곱, K제곱, 9K제곱 루트 씌우면 요 길이는 얼마다? 3K가 된다. 어이구야, 벌써 가를 구했네. 15번 문제인데 벌써 가를 구했어. 자, 그 다음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코사인 2분의 세타 1 값을 구하래. 자, 코사인 2분의 세타 1. 근데 문제 앞에를 봤더니 BO2A, BO2A가 어디 있어? BO2A. 그죠? 요 각이, 요 각 한번 표현해보자. 요게 2분의 세타 1이래. 세타 2? 세타 1? 세타 1. 자, 요것도 사실 원래라면 여러분들한테 지문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뭐 원주각, 중심각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겠지. 중심각의 원주각이니까 2분의 세타 1. 근데 우리가 그걸 굳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 앞에서 그냥 2분의 세타 1이라고 알려줬는데, 그치? 그냥 써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직각삼각형이 나왔어. 삼각비잖아. 그죠? 코사인 2분의 세타 1은 요거 분의 요거니까. 그죠? AO2 분의 O2B니까 3K 분의 2루트 2K네. 그러면 얼마야? 3분의 2루트 2. 너무 이지하다. 그죠? 벌써 두 번째가 끝났어. 그럼 마지막 이제 다만 찾으면 되잖아. 자, 그럼 다 한번 볼게요. 자, 코사인 법, 다 생각해 일단.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O2C의 길이를 구하래요. O2C가 어디에 있는데? O2C가 어디에 있어? 여기 O2C네. 자, 요 길이를 구하래. 근데 뭔가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라고 했으니까 삼각형이 등장해야지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삼각형일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앞에 또 나와 있거든. 앞에 읽어보시면 삼각형 O2BC, O2BC 뭐? 요거. 자, O2BC. 자, 요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겠대. 요 삼각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대. 자, 그런 다음에 각도 주어져 있어. CO2B가. 요게 얼마래? 2분의 세타 1이래요. 이게 왜 나왔는지는 우리가 볼 필요도 없다고. 애초에 주어져 있잖아.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요. 물론 얘도 계산을 이유라면 들려면 들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오케이?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 주어져 있어. BC는 뭐야? K래. 어이구야. BC는 K래요. 그 다음에 BO2는 2루트 2K래. 그러니까 요 길이는 또 2루트 2K래. 아,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 각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뭘 쓸 수 있고 제2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고, 그럼 내가 이 길이 구하고자 하는 이 길이를 x라고 표현을 해주면 코사인 법칙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죠. 한번 옆에다가 적어볼게. 자, 각이 2분의 세타 1이 저기 있으니까 자, k제곱은 그죠? 2루트 2k의 제곱 8k의 제곱 더하기 x제곱, 그죠?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2k 곱하기 x 코사인 2분의 세타 1 블라블라블라 계산. 그죠? 계산 한번 해봅시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뭐다? x를 나타내는 거니까 x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야겠죠? 자, 코사인 2분의 세타 1이 애초에 3분의 2루트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16kx 플러스 7k제곱. 어머 선생님, 나는 분수가 너무 싫어요. 3 곱해봅시다. 3x제곱 마이너스 16kx 플러스 21k제곱. 자, 이거 인수분해 되나? 7, 3, 3, 3, 9. 9랑 7이랑 더하면 16. 딱 되네. 그죠? 3, 1, 7, 3.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x는 얼마가 되냐면,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x는 얼마야? 3분의 7k이거나 3분의 7k이거나 또는
뭐가 될 수 있겠어? 3K가 될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자, 앞으로 와봅시다. x의 길이가 뭐예요? 요 길이야, 요 길이. x가 요거라고, 요거. 근데 지름의 길이가 3K네? 그럼 이건 3K가 될 수 있니, 없니? 없죠.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지름의 길이보단 커질 수는 없겠다. 다시 말해서 3K는 될 수 없고요. 될 수 있는 값은 얼마가 되겠다? 3분의 7K가 되겠다. 자, 그러면 O2C,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그게 얼마다? 3분의 7K다. 그럼 끝났네. 계산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뭐 구하라고 했어? FP 곱하기 GP니까 여기다 K에다가 3분의 2 루트 2 집어넣고 K에다가 3분의 2 루트 2 집어넣은 다음에 곱하시면 된대. 그러면 계산하면 되지. 3 곱하기 3분의 2 루트 2 곱하기 3분의 7에 3분의 2 루트 2. 그럼 어차피 3 날리고 이게 9분의 8이니까 9분의 8 곱하기 7 얼마? 9분의 56. 바로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이걸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1분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고 15번 문제가 이게 왜 15번 문제지? 할 만큼 되게 쉽게 나왔어. 그래서 조금 좀 잘못 낸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앞에서 봤던 요 각도가 왜 이렇게 되고 요 길이가 왜 K가 되고 그런 건 당연히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해야겠지. 그지? 왜 어떤 이유에 대해서 저렇게 되는 건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문제를 풀면 되잖아. 푸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바로 푸시면 되겠다. 물론 이 문제의 원리들은 뭐 중심각과 원주각 그리고 삼각형의 합동 뭐에 대해서 문제들이 쭉 원리들이 나타나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는 않아. 그리고 원리 자체도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어서 우리 지었다가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어서 21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21번 문제는 수열 문제잖아. 그치? 원래 이제 또 수열 문제라면 또 여러 번 노가다 시키고 계산 조금 복잡하게 만드는데 21번 문제도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게 문제를 냈더라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수열 AN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시킨대요. 조건 가부터 한번 보자. 절대값 A1은 이래. 그러니까 뭔가 이 문제에서는 이 A1의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뭔가 구분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될 거구나 약간 예상할 수 있고 조건나 그대로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절대값 AN 플러스 1은 2 곱하기 절대값 AN이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그러면 요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뭔 사실을? 요 두 가지만 가지고 A1의 절대값은 2야. 그러면 A2의 절대값은 뭔데? 4잖아. 그치? 그러면 A3의 절대값은 뭔데? 8이잖아. 다 뭐야? 2에 계속 곱해지니까 2의 거듭제곱 형태로 갈 것이고 그럼 얘는 2의 제곱으로 표현하자. 그럼 얘는 2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그럼 쭉 가서 우리가 어디까지? 뭔가 A10이 나와 있으니까 A10까지 한번 구해볼까? 절대값 A10은 2의 10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다. 그죠? 구분시켜줄게.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조건 가랑 조건 나는 다 쓴 것 같고 조건 다를 한번 볼게. 조건 다를 봤더니 이게 무슨 말이야? A1부터 A10까지의 합이 즉 A1, A2 여기서는 지금 절대값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부호를 아는 게 우리의 핵심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지. 자, 그러면 A1부터 A10까지의 합이 얼마래? 마이너스 14래. 자, 그럼 우리가 우선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 될 수 있고 얘도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될 수 있고 얘도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될 수 있지만 우선은 일단 다 플러스로 적어볼게. 자, 요건 2라고 적어보고 요건 2의 제곱이라고 적어보고 요건 2의 세제곱이라고 적어보고 쭉 해서 2의 10제곱으로 적어볼게요. 잘 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9까지 합이니까 어쨌든 얘네들의 값을 찾아내야 돼. 물론 홀수만 찾아낼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자, 일단 얘네들이 다 플러스라고 했을 땐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으니까 말이 안 되는데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2의 거듭제곱 풀 때 2의 1제곱부터 2의 9제곱까지의 합이 2의 1제곱부터 2의 9제곱까지 합이 2의 10제곱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등비 수열할 때부터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지. 그치? 얘네들을 아무리 다 더해도 그 다음 항을 넘지 못해요. 직접 계산해보면 알 거 아니야. 그치? 실제로 얘네들을 다 더해보면
2-1에 2의 9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 2의 10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야. 이 합이. 근데 얘가 2의 10제곱이야. 근데 우리는 값이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얘를 아무리 다 양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양수이면 얘가 아무리 다 음수라고 하더라도 얘가 양수이고 얘가 다 음수라고 하더라도 이걸 합은 항상 뭐가 나와야 되겠어? 양수가 나와야 돼. 근데 음수잖아. 그러니까 2의 10제곱은 무조건 뭐라는 얘기야? A10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아, 얘는 일단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겠구나.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럼 봐봐. 얘를 다 양수라고 내가 취급을 했을 때 이 양수들의 합이 A9까지의 합이 얼마였어? 2의 10제곱 마이너스 2였어. 그 다음에 A의 10이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야. 그러면 이 둘을 합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죠. 얘네 둘을 합하면 마이너스 2야. 근데 우리는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돼. 아직 뭐가 얼마나 모자라? 마이너스 12만큼 모자르잖아. 아, 그럼 내가 마이너스 12만큼을 뭔가 요 중에서 음수가 더 나와야 되니까 요 중에서 이건 지금 다 플러스라고 봤지만 요 중에서 분명히 마이너스가 있을 거야. 그 마이너스가 누군지만 우리가 찾아내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누가 마이너스일까? 한번 봅시다. 잘 봐. 마이너스 10인데 내가 얘네들 지금 다 플러스로 봤잖아. 만약에 플러스 2가 아니라 이 친구가 마이너스 2라면 이 친구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내가 지금 요걸 다 플러스로 다 더해놨는데 마이너스 2로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빼주는 게 맞겠지. 요거 이해되니? 그지? 그러니까 2배를 빼줘야 되는 게 맞잖아. 그지? 그러면 얘도 당연히 4인데 마이너스로 취급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8로 빼주는 게 맞잖아. 마이너스 4가 되려면 마이너스 8로 빼주는 게 맞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다 2배씩을 빼줘야 되니까 얘를 2로 나눠보자. 이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6이지. 왜 2로 나누겠어? 2랑 4를 더했더니 얼마야? 6이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니? 2랑 2의 제곱이 음수이면 된다는 얘기겠지. 왜? 이 친구가 음수여야지만 2배를 빼줘.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8을 그러니까 4를 빼주고 8을 빼주면 총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12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아, 이 친구들이 뭐가 돼야 되겠다? 그렇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다시 말해서 원래 다 플러스로 계산을 했던 게 2의 10제곱 마이너스인데 얘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려고 하다 보니까 2배를 빼줬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2의 10제곱 빼기 14가 나왔고 그걸 2의 10제곱이랑 더했더니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14만 딱 나오게 되더라 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친구 두 개는 마이너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 그 다음 A10은 뭐야? 마이너스란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1 더하기 A3 홀수상들의 합은 A1이 마이너스 2고 나머지는 다 얼마? 양수값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좋아요? 계산해 봅시다. 뭐 계산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계산해 보자. 자, 등비 수열의 합 2의 제곱 마이너스 1에 항이 4개니까 2의 8제곱 마이너스 1에 첫째 항이 2의 세제곱이고 2를 빼줘야 돼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그지? 계산 한번 해보시면 2의 8제곱이 256, 255, 3으로 나누면 85. 85 곱하기 8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680 빼기 2니까 678이 답이 되겠죠. 뭐 뒤에는 그냥 계산이니까 쭉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요. 그래서 21번 문제가 수열 문제고 사실은 원래 여러 번 노가다를 해야 되지만 그냥 바로 나오네. 이것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바로 딱 맞아 떨어지네. 괜찮죠? 넘어갑시다. 자, 2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22번 문제를 한번 보면 자, fx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자. 최고 차이의 개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 fx. 3차 함수. 그 다음에 뭐 실수 t에 대하여 방정식 f'x는 0이 구간 t 플러스 2에서 갖는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죠. 자, f'x는 그럼 뭐가 되겠어? fx가 3차 함수니까 f'x는 2차 함수구나.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2차 함수가 실근을 아무리 많이 가져왔자 최대 몇 개를 가질 수밖에 없어? 2개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어떤 구간이든 간에 실근의 개수가 2개를 넘지는 못하겠네. 그러니까 GT가 될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없니? 0. 아예 안 가질 수도 있고 1개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2개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쭉 그려보면,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구간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여기서는 실근이 안 생기지. 그지? 아, 이렇게 가니까 실근이 생기네. 그죠? 아, 뭐 이렇게 가니까 실근이 또 생기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되겠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랬을 때, 자, 조건간은 뭐냐면 뭐 우극한, 좌극한 둘의 합이 2를 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 이런 건 가능한데 2 더하기 1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겠지. 그죠?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봤더니 뭐 합성함수에 대한 식이야. 그지? F1을 집어넣었더니 실근의 개수가 F1의 값이 내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F4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적어도 F1 값이 뭔지 값이 나올 텐데 그 값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봤더니 T잖아. F1의 위치가 지금 T잖아. F4의 위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를 T 자리에 넣어 봤더니 요 구간에서 실근의 개수가 2개 나온대 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F0의 값이 내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뭔가 나오겠지. 그 값을 요 구간에다가 집어넣어 봤더니 그 구간에서 F'X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 1개 나온대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적어도 확실한 건 실근의 개수가 2개인 경우가 있겠네. 그리고 1개인 경우도 확실히 있겠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와봅시다. 내가 조건 가랑 조건 나를 가지고 우리가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거든. 잘 봐. 이게 지금 보면 구간이 얼마야? 구간의 거리가 T에서 T 플러스이니까 구간의 거리가 이만큼의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 2를 기준으로 한번 보자는 거야. 잘 봐. 첫 번째로 이 2를 기준으로 보기 위해서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요 위치 실근의 거리가 2라고 가정을 해보자. 요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이 자 요만큼의 거리가 2라고 했을 때 2보다 더 좁게 생길 수도 있겠죠. 요렇게. 그지? 요거를 y는 F'X라고 해보자. 실근의 거리가 2보다 더 작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 요만큼의 구간의 거리가 2라고 했을 때 실근의 위치의 거리가 2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y는 F'X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지금부터 뭘 보여줄 거냐면 조건 가랑 조건 나를 이용해서 2번과 3번이 안 된다는 걸 내가 보여줄 거야. 잘 봐. 여러분들이 내가 왜 1번을 기준으로 잡았는지는 이해되죠? 구간의 거리가 2니까 2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경우부터 먼저 볼 건데 잘 봐. 이 구간의 거리가 2라고 했을 때, 요 거리가 2라고 했을 때 실근의 위치가 2보다 더 작은 경우를 얘기를 해볼 거야. 그러면 봐봐. 내가 만약에 구간의 위치를 요렇게 잡았어요. 여기가 T가 되도록 잡았어. 그러면 T 플러스 2의 위치는 적어도 요게 2보다는 짧으니까 한 대강 요렇게 생기겠지. T 플러스 2의 위치가. 그죠? 근데 조건 가를 한번 볼게. 조건 가 한번 봐봐. 얘는 우극한이고요. 그지? 얘는 뭐야? 좌극한이야. 자, 우극한부터 한번 봅시다. 우극한은 A 플러스니까 요렇게 되겠네. 실근의 개수가 몇 개? 1개. 요게 1개가 될 거야. 근데 좌극한 한번 볼까? 좌극한 보면 요렇게 될 거고 좌극한이잖아. 자, 이게 2보다 작으니까 아직 요거밖에 안 올 거야. 그러면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니? 2개예요. 여기 2개야. 그러면 1과 1을 더하면 얼마야? 3이니까 2보다는 항상 크겠죠.
이 상황에서 이보다 큰 경우가 나올 거예요. 물론 이보다 작은 경우도 있겠지. 구간이 이렇게 잡히면 이보다 작겠죠. 근데 이보다 큰 구간이 생겨버리니 이 두 번째 경우는 될 수가 없겠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돼? 세 번째 경우는 봐봐. 여러분들. 요 사이의 거리가 이보다 크대요. 그러면 내가 구간을 아무리 잡아도 이 실근의 실근을 둘 다 포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니 없니? 아무리 이렇게 잡아도 실근을 두 개 포함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조건 나를 봤는데 실근이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대. 근데 없잖아. 이 경우에는 어떻게 잡더라도 실근 두 개를 내가 잡아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 경우도 될 수가 없겠다. 자, 얘는 조건 가 때문에 안 되고요. 얘는 조건 나 때문에 안 되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조건 가 나를 1번은 다 만족할 거냐라고 봤을 때 정말 다행스럽게도 다 만족합니다. 자, 내가 조건 가부터 볼게요. 내가 이렇게 구간을 잡았다고 했을 때 좌극한, 우극한. 자, 우극한부터 먼저 보면 실근의 개수 1개, 좌극한 보면 실근의 개수 1개. 그러니까 1-1은 2니까 2보다 작거나 같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구간을 어떻게 잡더라도 다 실근의 개수는 1개씩 포함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포함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아예 안 포함할 수도 있으니까 둘의 합은 항상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만족이 돼요. 그 다음 조건 나를 봤을 때 어쨌든 F4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이건 나중에 생각하고 실근의 개수가 2개인 경우가 있다네? 요 주황색으로 내가 구간을 잡았을 때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딱 2개니까 2개인 경우가 있겠구나. 따라서 y는 f'x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결정됐는지는 우리가 요 첫 번째 모양으로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y는 f'x. 그 다음에 이렇게 실근이 존재할 거야. 선생님, 실근이 안 존재할 수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실근이 안 존재하면 애초에 실근의 개수가 2개, 1개 나올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로 보게 된 거야. 아예 X축과 안 만나면 실근 자체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여기 실근 생겼다 했는데. 자, 그러면 내가 요 위치를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거리가 아까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 알파 플러스 2가 될 거야. 자, 근데 질문을 한번 볼게. 질문이 F5를 구하라고 했거든. 3차 함수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1이고 F5를 구하래? 그러면 내가 fx의 식을 구해내는 게 목적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2차 함수, 즉 fx의 도함수만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를 적분해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토대로 우리가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되겠다? y는 fx의 그래프가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여기가 알파 플러스 2의 위치고 여기가 알파의 위치야. 우리 이걸 토대로 fx의 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fx는 자,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1이고요. 여기를 접하게 내가 잡으면 자, 여기의 위치를 내가 k라고 한다면 y는 k라고 한다면 2분의 1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맞아요? 그 다음에 요 위치가 알파니까 요 위치는 얼마가 되니? 3차 함수의 비율관계. 비율관계. 요 거리가 2니까 2대 1. 그죠? 2대 1. 맞아? 그럼 요 거리가 2면 요 거리는 1이 될 거고 여기가 알파 플러스 2의 위치니까 여기는 알파 플러스 3의 위치가 되겠네.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알파 플러스 3의 위치가 될 거야.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되겠니?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y는 k. 자, 미지수 몇 개? 2개예요. 그러니까 이 미지수 2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바로 뭘 이용해서 우리 조건 가는 다 썼으니까 조건 나를 이용해서 이 미지수 2개를 찾아내고 거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사실은
요거를 식을 가지고 바로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그럼 조금 복잡할 거야. 잘 봐. 지금 우리가 조건 나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실근의 개수가 F1이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F4도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G의 X좌표에다 넣었더니 실근의 개수가 몇 개래? 2개래. 근데 G를 우리가 보려면 요 Y는 F'X의 실근의 개수를 따져야 되잖아.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될 수 있는 구간이 뭐밖에 없어? 딱 요렇게 되는 구간밖에 없죠. 맞아? 딱 요렇게 되는 구간밖에 없어. 그래야지 실근의 개수가 딱 2개가 나오고 그 외의 부분들은 1개 아니면 0개가 나올 거잖아. 아, 그러니 적어도 F1과 F4는 뭐일 수밖에 없겠다. 여기 구간을 보세요. T에서 T 플러스 2, T에서 T 플러스 2인데 2개가 나오려면 요 위치가 바로 F1과 F4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요 위치가 뭐래? 알파래.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알파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따라서 G 알파는 2인 거 요 형태가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그 다음 잘 봐. 얘를 봤더니 얘는 F형을 대입했을 때 실근의 개수가 1개래. 그러면 뭐가 여기가 지금 F0이고 여기가 F0 플러스 2 구간을 내가 잡을 건데 1개가 되는 구간은 조금 많아요. 봐봐. 여기가 이제 연장을 시키면 여기가 알파라고 했을 때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2라면 여기서부터 구간을 잡아도 1개, 요렇게 잡아도 1개, 그죠? 뭐 요렇게까지 잡아도 1개. 그러니까 F형의 값은 내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니 요걸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오케이? 자, 한번 볼게. 자, 요걸 봤더니 일단 요거는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겠네. 이 그래프 상에서 요게 지금 알파의 위치에서 요게 K 값이야. 여기도 K 값이야. 그럼 여기의 위치는 얼마일까요? 알파 플러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는 K-2가 돼요. 그죠? 계산해 보시면 Y는 K-2가 돼. 즉 요만큼의 거리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 상황이야. 그랬을 때 내가 이 친구의 뭔가 X좌표의 어떤 값을 알아내야지 얘를 구할 수 있을 텐데 보세요. F1은 알파고 F4는 알파라며. 그러면 1과 4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Y는 알파를 표현할 때 요 위에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요 위에 있으면 근이 하나밖에 안 생기잖아. 그러면 1과 4를 다 표현할 수 없겠지. 더 아래에 있어도 근이 여기밖에 안 생기니까 1과 4를 다 표현할 수는 없어. 적어도 Y는 알파의 위치는 여기에 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겠다. Y는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이 여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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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가 만약에 Y는 알파라고 해볼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요 놈의 위치가 뭐가 돼? 1이 되고 요 친구의 위치가 뭐가 돼? 4가 되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4가 돼. 딱 거리는 3이네요. 그죠? 만약에 요 위치에서 Y는 알파가 생긴다면 1과 4의 위치는 여기도 교점 있잖아. 그런데 1과 4의 거리가 3이니까 똑같이 여기도 거리가 3일 거고 1과 4의 위치는 여기랑 여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요 아래도 여기가 1 아니면 여기가 4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거야.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봅시다. 자, F1이 알파래요. F4도 알파예요. 그러면 알파니까 교점의 개수가 2개인 거. 이렇게 여기가 알파가 될 거고 교점의 2개가 되는 건 일단 만족을 해요. 그러면 요 마지막 거 한번 봅시다. F0 값은 얼마니? 여기가 1이면 0의 위치는 어디로 되겠니? 여기가 1이면 요렇게 만나는 요 위치가 바로 0이 될 거잖아.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0이 될 거잖아. 그때 함수 값이 뭐야? 여기가 알파라면 여기는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 F형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 알파 마이너스 2 값이 돼. 알파 마이너스 2가 되면 구간을 내가 잡았을 때 실근의 개수 1개가 되지. 실근의 개수 1개가 돼요. 그러니 요 조건을 만족할 거 아니야. 1이 여기에 있고 4가 여기에 있구나 라고 문제를 풀 수 있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인 경우랑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인 경우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봐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면 0의 위치는 어디가 되겠어? 여기서 1만큼 더 떨어진, 이것보단 더 왼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경사가 더 급격하게 떨어질 거니까 여기서의 함수값은 한참 아래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요만큼의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 요 y는 알파 마이너스 2보다 더 아래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서 y는 알파라고 하면 알파 마이너스가 여기였어. 알파고 알파 마이너스 2야. 근데 여기에서 1만큼 왼쪽으로 떨어지면 함수값이 더 한없이 떨어질 테니까 0을 대입했을 때 이 f0 값이 알파 마이너스 2보다 더 아래에 있을 거라고. 요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보다 더 왼쪽에, 더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이쪽에 생길 거고, 구간 2를 잡았을 때 실근의 개수가 1개가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0개가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 자체는 되게 괜찮지.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4가 되니까 알파가 1이란 얘기고 여기는 4가 된다는 얘기고, 아까 전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값이 알파고 그게 알파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 되겠죠. 여기가 y는 알파니까. 그리고 알파가 1이었으니까 여기 y는 1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 따라서 F5를 구하래. 5 집어넣으면 되잖아. 4, 46, 1, 8 더하기 1은 얼마? 9가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1부터 수2까지 쭉 한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나마 선생님이 이제 1번부터 22번까지 중에서 가장 괜찮았던 문제는 바로 요 22번. 또 생각할 게 되게 많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이 영상을 시청한 학생들이 아마 예비 고3일 거고, 그럼 예비 고3인 친구들은 이 22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고 그 상황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수2 공부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1, 수2 해설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오늘 수능 친 모든 수험생들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